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조 기자입니다. 7월 15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폭염, 초복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이 광주, 전남, 이 부동산, 경제, 이 아파트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첫 번째, 남양건설 8년 만에 법정관리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신문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희생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 폐지 줍는 노인들, 광주가 전국 최고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 사기 범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하철 2호선 공사 광주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양건설, 이 광주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정도로 이름값이 있었던 회사죠. 남양휴튼이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봉선동에 가면 남양휴튼 이 아파트들이 광주를 최고 했었던 최고가 아파트라고 한때 이제 이름을 날렸던 곳인데, 마영렬 회장님이 이제 30-4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광주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회사, 건설사로 성장을 했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2세 경영, 아들이 운영을 받았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굴곡이 좀 있었던 게, 한 15년 전에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워크아웃 들어갔고, 그거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회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또다시 워크아웃에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두 번 고비를 맞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부도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지역의 여론들이 좀 싸늘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됐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 제기를 해서, 지역 경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심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심리가 좀 들어갔어요. 이게 판단이 들어가서 서로 소명 자료들을 놓고 이 검토 작업을 광주지법 파산 일부에서 이제 오늘 이제 심리를 했었던 거죠. 남양건설 법정 관리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뭐 논점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겁니다. 1차 법정 관리 신청했을 때 갚아야 될 돈들이 3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 3천억이라는 게 협력업체 대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줘야 될 돈을 못 줬던 돈들이죠. 눈물에 겨운 사연들인데, 이제 법정 관리 받아주면 그 채무 중에서 일부를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3천억 중에서 1천억을 갚겠다고 한 거죠, 남양건설에서. 근데 실제로 지금 쭉 지나서 봤더니 그 돈을 다 갚지 못한 겁니다. 얼마가 남았냐? 지금 400억이 남은 상황. 이 400억이 채무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8년 만에 법정 관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채무 알려진 것만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채무가 꽤 많죠. 뭐 많은 채무들이 남아있는데 결국 이걸 법정관리 받아주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다시 이제 협력업체들, 또 눈물을 흘리는 중소기업들, 또 일하는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 대금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했죠. 기업의 회생 문제, 지역 경제라든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좀 지키지 못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건설이 사업을 좀 많이 펼쳐왔어요. 현재 토목이 22개, 건축 현장이 19개, 총 4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져왔던 담양, 또 봉선동, 이 남양 휴튼, 이 지역주택, 이 대금 수백억들이 못 돌아오고 나머지 이제 현장들이 조금씩 이제 미스매칭, 뭐 미분양 이런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비틀 걷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양건설 회생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하철 2호선 소식입니다. 이제 광주가 지하철 지금 1호선이 있는데, 이제 2호선 이렇게 좀 돌아서 가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지하철 들어가는 노선마다 이제 호재가 좀 되고 있죠. 이 지하철 들어가는 동네,
그 아파트는 이제 땅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면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라고 할 때 집값이 한번 오르고, 공사를 착공했을 때 그 타임에 집값이 한 번 더 오르고, 완공했을 때 집값이 오르죠. 이제 세 번째 타임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전남대 노선의 구간이 있습니다. 209, 거기 7구간 정도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양산동, 본천동 이 노선이 있는데, 여기가 좀 난 구간 공사라고 합니다. 전남대 구간 한 1,500억 정도 돼요, 공사비가. 양산동 쪽은 1,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그 업체들이 선정을 못하는 겁니다. 공사비 대비했을 때 기술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들도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장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이제 유찰이 된 겁니다. 공사할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는 한쪽이 삐그덕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일정들은 늘어지게 됐죠.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광주시에서 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체 발굴을 위해서 그 기준들을 좀 낮췄죠. 시공 실적이라든가 사업 수행 실적,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 이런 비중들 좀 풀어줘서 업체를 얼른 선정해가지고 가겠다. 기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건설사, 시공사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와서 해라. 받아주겠다. 아무튼 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좀 지나가야 될 건데요. 저희 집도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좀 난항이 겪고 있는 구간이 있고, 기관들은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일자리. 좀 저희도 걱정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좀 나이를 이제 먹어가요. 지금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이제 50대, 60대 금방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나이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속 페달 밟는 것처럼 쭉 나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뭘 해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나? 인생은 길어지고 있고, 근데 은퇴 시기, 노후 준비는 대부분이 주변에 제대로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좀 걱정이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넘어 80대 되면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돈 벌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놓여져 있던 폐지, 폐품들 주워서 고물상에서 팔아 수익을 만드는 이제 폐지 줍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한 2년 전에 출근길에 나이가 드신 70대 그 노인 두 분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UFC 싸움처럼 진짜 완전히 진짜 이게 그냥 뭐 피가 많이 흘리고 여기 자루에 있는 그 병으로 막 서로 치고받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마침 옆에 지나가다가 그 취재했더니 그 폐지 한 2,000원 정도 놓여있던 폐지인데, 어떤 한 노인이 주워놨던 폐지를 다른 노인이 이제 가져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진짜 경찰까지 오고 피도 흘리고 크게 다칠 뻔한 정말 큰 그 사고가 날 뻔한 그 현장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처럼 이제 노년에 2,000원을 놓고 싸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후 보장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광주, 이 만 60세 이상 폐지 줍는 인구 전국 1위. 야, 이게 이제 1등 하면은 다 좋은 거 아닌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1등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광주가 0.18%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이 전남은 0.094% 11등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평균 연령,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평균 연령은 78세 정도 되십니다. 나이가 연로할수록 일자리가 마련이 쉽지 않을수록 길가에 리어커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가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 34만 3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분 중에서 620명 정도가 폐지를 줍는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부 통계 잡힌 인원만 이렇지 실제로 통계 잡히지 않는 인원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주 다음으로는 대구, 경남, 부산, 전북, 인천, 대전, 울산, 서울 순으로 이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금은방을 터는 절도 도둑이 들었었죠. 새벽에 광산구 도천동이라는 동네에 이제 20대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이제 2분 만에 벽돌로
금은방 유리를 딱 깬 다음에 거기 들어있던 뭐 목걸이, 팔찌, 금발찌 이런 것들 다 이제 가져간 겁니다. 탁 털어간 겁니다. 그 돈들이 수천만 원의 이제 금품을 이제 재물을 이제 손괴를 해가지고 절도한 겁니다. CCTV 요즘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다 잡혔죠. 경찰에 잡혔는데 이 발굴꾼 생활고 때문에 걱정한 20대 여성이 금은방을 털었다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 광주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범죄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민심이 흉흉하다.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인데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사기 사건, 놀라지 마십시오. 4만 건. 이게 지금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되는 사기 사건. 여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그 현장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통계를 살펴봤더니 광주에 지역주택조합이 총 66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2곳은 조합 설립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조합은 모집하고 막 좋은 감언이설 막 뿌려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 승인된 곳은 22군데인데 여기도 추가 분담금 미분양 논란 때문에 이거 지금 자칫 발을 담궜다가는 큰 고통, 이 원소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고통을 당하기 일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로 이어지고 있어서 법정 다툼,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7,000건 정도의 사건,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벌써 이제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만 3,000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범죄 수법도 교모해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돈 벌어서 애써서 정말 개미처럼 밀어놨는데 사기꾼들 한 번에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 이거 정말 진짜 이게 허탈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사기 범죄 이 나쁜 놈들이죠. 사기 수법도 이제 점점 교모해지고 있는데 각별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광주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도 다양한데 이 중고 거래 사기, 고금리 투자 리딩방, 보험 사기, 부동산 투자, 지역 주택조합, 기획 부동산, 보이스 피싱. 생각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죽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제 자본주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지금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거는 가급적 하지 말자.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그 교훈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준비한 소식들 이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경제, 또 부동산, 또 아파트 관련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풋살, 축구죠, 축구, 미니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아주 낮은 체력, 실력, 능력 다 필요고 인성과 성실함,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풋살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혹시 이제 운동 하고 싶은데 좀 할 데가 없거나 이제 체력이 안 좋거나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마땅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에 있는 JK 풋살 구장에서 매주 월요일날 운동하고 있다. 저는 갔다 와서 열심히 또 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